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 소나타 등에서 에어백 결함이 의심돼 강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종들에는 영향은 없는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와 기아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차종은 2011년형 YF 소나타와 2012, 13년형 기아 포르테로 모두 42만여 대가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이 차종들에 장착된 에어백 시스템은 독일 유명 업체 ZF-TRW사의 제품. 교통안전국은 해당 차종이 교통사고 시 에어백과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4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6건에서 해당 차종들의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국은 해당 에어백 시스템을 사용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다른 제조사 차종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이 문제가 해당 에어백 시스템의 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국과 함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 달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내 생산 차량에는 문제가 불거진 독일 에어백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안전에 이상이 없고 리콜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오늘부로 교육부 복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밤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으로 일반 차량은 벌금 5만 원이, 영업용 차량은 과징금 20만 원에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역사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외교관들이 아닌 스파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 외교 채널 대신 중앙정보국 CIA를 통해 북한과의 물밑 채널을 가동하며 협상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정상회담 성사와 준비에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과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국세청이 수년간 차명 계좌를 운용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고율 과세 조처로 1,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납세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세금을 낸 뒤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지난 2, 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의 증권사들의 납부세액 1,039억 원을 고지했는데 그동안 구상권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 대납을 미뤄온 금융회사들이 지난 2월 말 고지된 1차 세액 112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는 국립공원 내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처음 맞은 주말, 북한산 국립공원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9월까지 개도 기간이라 괜찮다며 버젓이 술을 파는 공원 입구 앞 상점부터 무슨 참견이냐며 어김없이 술판을 벌이는 모습까지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보온병에 와인을 담아오거나 막걸리병을 손수건으로 가리며 마시는 등산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 개도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인데요. 이후엔 1회 적발 시 5만 원, 2차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배달료가 오른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메뉴가 없다거나 지금 바쁜 시간이란 등의 말로 배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8.5톤에 달하는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 1호가 이르면 이달 30일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파편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지상에 떨어지는 우주 파편에 맞아 다칠 확률은 1조 분의 1.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인 140만 분의 1보다 훨씬 낮다는데요. 한편 나사는 지난 1979년 우주 파편을 피해 도망가다 다칠 확률이 더 높다면서 집안에 있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투 운동이 불타는 금요일 이른바 불금의 유흥 문화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두운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노골적인 스킨십, 일명 부비부비 장면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데요. 종업원들 사이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만 걱정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에게 추근되는 남성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스킨십을 시도하기보다 여성에게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미투 운동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핫이슈입니다.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12죠. 그런데 이 112가 찍힌 전화해소가 9억 원을 날려버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인 A씨는 발신 번호가 02112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금감원 팀장인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속아 이 노인은 정기예금과 보험 9억 원어치를 해약해 고스란히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좌를 해지시키는 이유를 물었지만 사기범이 미리 시킨 친척 사업자금용이라고 말해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는데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 닫은 간부 식당입니다. 오늘부터 국방부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들이 일반 직원과 함께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10층에는 장차관이나 고위 간부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간부 식당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 식당이 없어졌고 오늘부터는 일반 직원들이 이용해온 지하 1층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며 113명을 전투부대로 보냈던 송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간부식당을 폐쇄하고 근무하던 병사는 전투부대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별을 단 장군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장관 자리에는 칸막이를 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군요. 붙여놓기만 하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반창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OLED 반창고입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분당병원 연구팀이 빛으로 인체 생화학 반응을 촉진해 상처를 치료하는 광치료 패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OLED와 배터리, 과열 방지 장치, 패치가 모두 얇은 막 형태로 설계돼 두께가 1mm를 넘지 않고 무게도 1g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작동하는 데다 다양한 인체 부위에 붙일 수 있도록 휘어지기도 한다는데 국제기구의 안정성 검증도 통과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이슈였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에 타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50여 분 만에 잡히면서 400제곱미터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밤 8시쯤 목공소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에 쌓여있던 목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공소 안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16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로에서 튄 불티가 식탁 위 제연장치에 낀 기름때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의준입니다. 요즘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 예전보다 많아졌죠. 이 가전제품들도 이런 살림하는 남성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직장인 허남주 씨, 쉬는 날이면 밀린 집안 청소에 열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가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 씨처럼 기혼 남성 2명 중 1명은 평균 주 2회 이상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 씨는 얼마 전 구입한 청소기도 자신이 쓰기 편한 제품으로 직접 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좀 더 쓰기 편하고 직관적이고 남자 입장에 볼 때 관심이 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사게 되죠.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전통적인 관념 속 청소기,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 주 소비층은 30, 40대의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와 1인 가구 확산으로 청소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생활가전 마케팅도 신기술, 고출력 같은 남성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층만을 겨냥해 유명 SF 영화에서 디자인을 본따 만든 신제품도 출시됐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 생활가전 시장에서 20, 30대 남성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10%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전체 시장의 4분의 1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지금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꼼꼼하게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 그래서 이 같은 시장 반응은 부부의 가사 분담이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거의 매일 베란다 밖으로 타는 연기를 보며 살아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끼는 날 이렇게 연기까지 피어오르면 주민들은 숨쉬기가 겁날 정도라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마봉순이 간다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6일 아침. 뿌옇게 낀 안개 사이로 마치 불이라도 난 듯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구름처럼 변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이내 옆 아파트 단지까지 퍼져나가는데요. 동네 인근의 가구 공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연기. 올해 초 이곳으로 이사를 온 엄태범 씨는 이런 모습을 매일 본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서 하얗게 보이는 띠 같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다 연기입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엄 씨가 사는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연기에선 매캐한 탄 냄새까지 풍겨온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돌리고는 있지만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도 몰라 더 답답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가 공기가 좋다고 해서 아이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자라게끔 하려고 왔는데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은 불안감이 더합니다. 연기가 매캐한 날이면 아이들이 공기를 들이마실까 겁나 아예 창문을 닫고 지낸다는 이혜진 씨. 이제 아이를 등원을 시키러 이제 집 앞에 나가는데 저쪽 입구 쪽이니까 5분 거리예요. 근데 머리카락이랑 몸에 탄 냄새가 배어온 거예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동기 씨는 아침마다 공기 질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랑 공단이랑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청에서 단속을 제대로만 해주면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 텐데. 주민들은 일부 공장에서 폐목재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태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지만 관할 지자체에 문의나 민원을 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지?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단속?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러는 건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더 호소할 것도 없이 탄내 섞인 연기에 하루하루 애가 탈 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숨 쉬는 거,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거조차 이렇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마봉춘이 간다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번째 집권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현지 출구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은 73.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3.9%의 득표율을 기록해 11.1%에 그친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디닌을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현재 50%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7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러시아, 강한 대통령을 기조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푸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모스크바의 마네슈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очень сложные, непростые задачи. И нам нужно не просто их решать.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푸틴은 2000년 정식으로 대선에 당선된 뒤 2차례 연속 집권했습니다. 이후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2008년부터 4년간 총리를 맡았다가 2012년 다시 대선에 출마해 지금까지 집권해왔습니다. 네 번째 집권 성공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년을 넘기게 된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유가 폭락 이후 몇 년째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는 60배가 넘게 올랐고 먹을 것을 찾아 국경까지 넘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동물원 우리 속 사자가 살점 하나 없이 뼈만 앙상합니다.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동물에게 줄 먹이도 바닥난 상황. 급기야 부족한 고기를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훔쳐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 la niña había que darle era papa, yuca, pura verdura. Y por más que sea eso no alimenta correctamente a un niño de su edad.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2014년 유가 폭락과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 파산 위기까지 몰리면서 현재 전 국민의 90%가 빈곤 상태.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6,000%에 달합니다. We work and we can't eat. We can't buy food. It's too expensive. Very expensive.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서부 지역 6개 주에선 전기도 끊겼습니다. 불 꺼진 시장에선 휴대폰 불빛으로 물건을 팔고 집에선 촛불을 켜놓고 생활합니다. 최근엔 병원마저 단전돼 4개월 된 신생아와 환자 등 3명이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He tenido que atender los médicos con su buena voluntad, partos con el celular, atendiendo emergencias con el riesgo de que el recién nacido no pueda. 지난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10만 명. 극심한 빈곤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고국을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운용하던 서울 강남의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돈을 빼돌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투자회사. 이 회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본 투자자들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회사는 지난 16일 느닷없이 배당금과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익을 본 적이 별로 없고 한두 번 이득을 봤다는데 그걸 4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회사는 전체 펀드 투자금 중 소액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 염려가 적다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매월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문제가 없는 펀드처럼 보였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가 1,000명이 넘었고 투자 규모는 500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손실을 내고 배당금을 못 주게 되자 남은 돈을 모두 빼내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받을 거고 홍콩도 넘어가고 마카오까지 확인했는데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매니저를 찾기 전까지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르면 오늘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오늘부터 5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총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의동 3곳을 모두 점거하면서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에는 학교 측이 농성 중인 학생들을 내보내기 위해 용역 직원을 투입했다가 충돌이 빚어지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남해안의 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안 섬 지역은 사각지대로 분류돼 해수 정화 사업에서도 방치되고 있다는데요. 송민화 기자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10분 남짓 나가자 섬 하나가 나타납니다. 섬 위에 오르자 멀리선 안 보이던 페스티로폼과 비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숲속 사이사이를 가득 메웠는가 하면 냉장고와 같은 생활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곳은 육지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바다에서 온갖 폐기물이 밀려오면서 쓰레기 섬으로 변했습니다. 해안이나 도서 지역에는 상당히 폐기물이랑 이 모든 물질이 안 좋은 환경이 좀 심각하다고. 물속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인근 양식장에서 쓰다 버린 폐어구와 밧줄이 한데 뒤엉켜 물속에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류라든지 파도가 이렇게 치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섬은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해수 정화 사업에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안 섬 지역은 사각지대라고 지적합니다. 제일 심한 곳이 연안에 있는 침적 쓰레기였습니다. 정부의 그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사각지대로 놓여서 정화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 해양 폐기물들은 쉽게 부식되지 않고 미세 오염물질로 변해 어자원에 축적되는 만큼 바다 먹을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요즘 이맘때 봄 주꾸미가 가장 맛있다는 제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꾸미 축제에서조차 주꾸미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천막에 무대 공사도 한창인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주꾸미 축제를 앞두고 상인들은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는데요. 머리와 다리 사이에 금반지 모양을 두른 싱싱한 주꾸미. 낙지보다 더 맛있어서 이제 소문 나가지고.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알이 없어요. 손님들이 좀 불만하시고 막 그러면 어쩔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 돼요. 가을철에 요 많은 새끼를 다 잡으니까. 축제장에서 30km쯤 떨어진 경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왁자지껄 경매 분위기가 달아오른 건 낙지뿐. 주산지인데다 한창 제철인 주꾸미는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획량이 너무 줄어 물건을 보지도 못한 채 가격 흥정부터 하는 일명 쪽지 선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9,300원 나왔네요. 오늘 1등이서. 가격 가늠도 쉽지 않아 그나마 없는 주꾸미마저 놓친 상인들은 실망이 더 컸습니다. 가격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올랐는데 좀 속은 상한데. 속이 상하는 건 어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른 새벽 주꾸미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는 한 어선. 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왜 줄었어요? 낚시배들이 너무 많잖아요. 쭈꾸미 낚시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민들은 낚시를 하러 온 외지인들이 새끼의 알벤 주꾸미까지 마구 잡아들이고 소비자들도 유독 알배기만 찾다 보니 주꾸미 씨가 마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10년 전에 연 6,800톤에 육박했던 어획량은 지난해 3,400톤으로 반토막. 대형 유통업체들도 물량을 못 구해 대량 저장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영하 28도의 이곳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잡은 국내산 쭈꾸미 40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지난달 어획량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회복 대상종에 쭈꾸미를 포함시켰지만 한 발 늦은 대처에 제철 쭈꾸미 값은 치솟은 상황. 결국 금조기, 금명태, 금징어 등에 이어 주꾸미까지 씁쓸한 금딱지가 붙게 됐습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투데이 별별 영상입니다. 스키와 번지 점프를 한 곳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이색 체험 현장 함께 가보시죠. 높이 40m짜리 인공 경사면 위에서 스키를 타고 활강하는 사람들. 스키 점프 선수처럼 멋진 착지 동작을 선보이나 했더니 놀랍게도 미리 착용한 안전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이 독특한 현장은 프랑스 남부의 한 산악 휴양지에 있는 이색 레포츠 번지 라이드인데요. 이 줄에 몸을 고정한 채 번지 점프와 아슬아슬한 스키 점프까지 이 두 가지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스노우보드나 자전거 등을 타고
번지 점프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찾는 모험가들에게 정말 안성 맞춤이네요. 홍콩의 한 주니어 우주 캠프 행사장에서 놀라운 공연을 펼치는 두 사람인데요. 남자가 긴 천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할 때마다 여성의 의상이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신하죠. 이들은 이 분야 세계 기록을 3개나 보유 중인 말레이시아 출신의 2인조 마술팀인데요. 최근 30초 만에 16벌의 옷을 갈아입으며 또다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네요. 학창 시절 필기도구를 돌리며 노는 손장난 해보셨을 텐데요. 이를 전문적으로 소화하는 고수들의 묘기 감상해 보시죠. 양손가락으로 현란하게 펜을 돌리는 이 청년. 마치 쌍절곤 무술을 하는 것만 같죠. 고난도 회전 기술까지 선보이는데 박수가 절로 나오는 실력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타이완의 펜 돌리기 고수들인데요. 손바닥과 손가락, 손등으로 구사하는 기본 기술은 물론이고요. 크기도 제각각인 펜으로 독창적인 묘기를 소화하는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어릴 적 펜 좀 돌려봤다 하는 분들도 이들 앞에선 명함 내밀기 어렵겠네요. 반려견 한 마리의 옆모습이 촬영된 흑백 사진입니다. 이를 수동식 파스타면 분쇄 기계에 넣는데요. 이 조각들을 이어 붙였더니 원래 사진을 축소한 것 같은 2장의 사진이 완성됩니다. 일본의 한 예술가가 이 조각을 붙여서 그림을 만드는 미술 기법 콜라주로 볼거리를 선사한 건데요. 이 한 장의 강아지 사진을 4장으로 변신시키는 순간 참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 영국 스와니지의 한 거리로 가볼까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 미끌미끌한 빙판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수무책, 난관에 빠지는데요. 이분은 자세를 낮추고 아예 엎드려서 살 얼음판이 된 언덕길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보지만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맙니다. 아등바등,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 안쓰럽다 못해 웃음을 자아낼 정도네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별별 영상이었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이사철엔 부동산 거래 피해도 급증하는데요. 이사철에 전세나 아니면 집을 사시는 분들이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대출 여부, 집중 여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 신분 확인이 우선.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 번호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도 기본이죠. 압류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지,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 즉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엔 대출 금액 확인도 필수인데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가지고 그게 대출 금액과 본인이 지급하려는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전체 매매 금액의 70%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을 하셔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다가구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60% 이내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전세금도 지키고 좀 안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약할 땐 집주인과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고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권한을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분쟁 때 유리합니다.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 보증금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집값이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투데이 연애톡톡입니다. 무한도전 팀과 여자 컬링 대표팀이 환상의 팀워크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BC 간판 여는 무한도전 멤버들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거머쥔 과정부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소감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는데요. 이날 워너원의 강다니엘과 샤이니의 태민 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애교 만점 소녀 팬심을 드러내기도 해 반전 웃음을 줬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 팀과 안경만 쓴 선배 유재석 팀은 역전을 거듭한 박빙의 경기 끝에 대표팀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며 토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나 씨가 지난 주말 마카오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차세대 배우상인 넥스트 제너레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공조에서 털털하면서도 귀여운 덱스 연기로 아시아 시장에서 호평받았다고 하죠. 다른 한국 배우와 작품들의 수상도 이어졌는데요. 배우 양익준 씨는 일본 영화 아 황야로 나무조연상을, 이병헌, 김윤석 주연의 남한산성은 촬영상을, 정우성, 조인성 주연의 더킹은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한류 스타 이동욱 씨와 열애를 인정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주말 팬사인회에 참석한 수지 씨는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로 청초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올해 25살인 수지 씨는 13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이동욱 씨와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활약한 이동욱 씨는 드라마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올 초 신곡을 발표하며 가수로 활동 중인 수지 씨는 현재 배우로서 차기작을 고심 중입니다. 짧은 연예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세대 걸그룹 핑크의 멤버 이효리와 성유리 씨가 옥주현 씨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세 사람은 핑클의 히트곡 루비를 열창해 팬들을 열광하게 했는데요. 이날 세 사람은 핑클 음반 제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재결합 여부에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이브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시작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3번에 촬영하는 원테이크 기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3억 뷰를 넘긴 DNA와 불타오르네 등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6번째 2억 뷰 뮤직비디오로 등극했습니다. 그룹 잭스키스의 강성훈 씨가 타이완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강성훈 씨는 공연 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줬다는데요. 특히 잭스키스의 재결합을 이끌어낸 무한도전 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애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은 비가 많이 약해졌고요. 동쪽 곳곳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는데요. 제주 백록담에는 100mm 이상, 남부 곳곳으로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앞으로도 경상도 지방에는 최고 40mm,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 원을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다스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약 350억 원.
대부분 원가를 부풀리거나 이익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자금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350억 원에 대한 횡령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이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 원을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대목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건 물론 다스의 실권자로 일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개인 회사에 불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다스 법인카드 약 4억 원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한 데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시간을 끄는 대신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같은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혐의는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이틀째 경찰에 소환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조사는 어제도 1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 11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왜곡됐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수정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같은 극단 여성 연극인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만 17명입니다. 이틀에 걸쳐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 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또 상습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 여성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26시간 동안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에 타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50여 분 만에 잡히면서 400제곱미터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밤 8시쯤 목공소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에 쌓여있던 목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공소 안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16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로에서 튄 불티가 식탁 위 제연장치에 낀 기름대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전 유성대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이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 석 대와 부딪혔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유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측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1.5트랙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상회담 발표 이후 다양한 차원의 북미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은 남한과 미국의
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전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른바 1.5트랙 대화에는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도 참석합니다. 우리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미국 측은 스티븐스와 허버드 전 주한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대화가 비공식 회의로 학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회담 발표 후 북미의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열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간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유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만들어보자, 탐색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동서화해의 가교가 된 헬싱키에서 마주앉은 3자가 실효적인 비핵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오늘부터 5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총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강의동 3곳을 모두 점거하면서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에는 학교 측이 농성 중인 학생들을 내보내기 위해 용역 직원을 투입했다가 충돌이 빚어지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른바 재건축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모델하우스에 주말에만 4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포 주공 모델하우스인 DH자의 개포에는 개관 첫날 15,000명이 몰린 데 이어 어제까지 모두 4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경기 과천시 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에도 개관 사흘 동안 2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번째 집권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현지 출구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은 73.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3.9%의 득표율을 기록해 11.1%에 그친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디닌을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현재 50%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7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러시아, 강한 대통령을 기조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푸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모스크바의 마네슈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очень сложные, непростые задачи. И нам нужно не просто их решать.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푸틴은 2000년 정식으로 대선에 당선된 뒤 2차례 연속 집권했습니다. 이후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2008년부터 4년간 총리를 맡았다가 2012년 다시 대선에 출마해 지금까지 집권해왔습니다. 4번째 집권 성공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년을 넘기게 된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2번째 장기 집권자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요즘 가사 노동에 적극적인 남성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살림하는 남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허남주 씨, 쉬는 날이면 밀린 집안 청소에 열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가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 씨처럼 기혼 남성 2명 중 1명은 평균 주 2회 이상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 씨는 얼마 전 구입한 청소기도 자신이 쓰기 편한 제품으로 직접 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좀 더 쓰기 편하고 직관적이고 남자 입장에 볼 때 관심이 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사게 되죠.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전통적인 관념 속 청소기,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 주소비층은 30, 40대의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와 1인 가구 확산으로 청소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생활가전 마케팅도
신기술, 고출력 같은 남성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층만을 겨냥해 유명 SF 영화에서 디자인을 본따 만든 신제품도 출시됐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 생활가전 시장에서 20, 30대 남성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10%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전체 시장의 4분의 1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지금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꼼꼼하게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 그래서 이 같은 시장 반응은 부부의 가사 분담이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남측 예술단의 방북 공연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장과 김순호 행정부단장, 안정호 무대감독 등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작곡가 윤상 씨와 통일부와 청와대 실무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투데이 핫이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의 추락입니다.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의 여파가 애플사의 기업 평판을 크게 추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업평가업체가 100개 글로벌 기업의 평판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아이폰 10의 부진과 구형 단말기의 배터리 성능 조작, 세금 회피 논란에 휩싸인 애플은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58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70위였던 삼성은 44계단 상승해 26위를 기록했는데요. 포브스지는 평창 올림픽 캠페인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고요. LG도 41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쌍용 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째인데요.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호소하는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원앙소리 행진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에 줄을 묶어 끌고 갑니다.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이 벌인 해고자의 원앙소리 행사인데요. 이들은 수원지방법원부터 쌍용차 공장 정문까지 2km를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함께 밀고 또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소처럼 일했던 힘든 시간이란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 130명은 아직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문 닫은 간부 식당입니다. 오늘부터 국방부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들이 일반 직원과 함께 지하 구내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식인데 무슨 일일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10층에는 장차관이나 고위 간부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간부 식당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 식당이 없어졌고 오늘부터는 일반 직원들이 이용해온 지하 1층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며 113명을 전투부대로 보냈던 송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간부 식당을 폐쇄하고 근무하던 병사는 전투부대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별을 단 장군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장관 자리에는 칸막이를 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군요.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12죠. 그런데 이 112가 찍힌 전화해소가 9억 원을 날려버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인 A씨는 발신 번호가 02112인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금감원 팀장인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속아 이 노인은 정기예금과 보험 9억 원어치를 해약해 고스란히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고 말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좌를 해지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사기범이 미리 시킨 친척 사업자금용이라고 말해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는데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에 누리꾼들은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이슈였습니다.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한 주 동안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조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통신요금을 5% 추가로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요? 네, 한 1,0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혹시 우리나라 한 집당 한 달 평균 통신비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요. 네. 우리나라 가구당 이 휴대폰 요금은 한 달 평균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5%를 추가로 할인받는다면 한 집당 한 달에 6,250원 정도 통신비가 빠질 텐데요. 네. 예, 그런데도 아직 할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이 할인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 추가 할인을 받느냐?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살 때 이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 선택 약정 선택하셨던 분들이라면요. 네. 먼저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를 건 다음에 25% 선택 약정 받게 해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식구들 통신비는 한 20만 원 나온다. 이런 분들은 매달 10,000원 가까이 요금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전화 한 통에 그렇게 간단하게 추가로 할인이 되면 그냥 이동통신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전화할 필요 없이? 네,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동통신비 할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휴대폰 살 때 받는 보조금, 그리고 보조금 받지 않고 매달 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 약정 제도입니다. 이 선택 약정 할인율이 20%였는데요. 작년 9월에 2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전에 보조금이 아니라 선택 약정을 선택해서 매달 요금 할인받던 분들은 20%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되고 그 전에 요금제 바꾸거나 해약하면 위약금 물어야 했는데 이 지난주부터 2통 3사가 전부 이 선택 약정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9월 전에 요금 20% 할인으로 선택 약정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114에 전화해서 25% 할인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시면 위약금 안 물고 할인율은 높일 수 있는 거죠. 이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아직 할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안 하셨다니까요. 기억하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카드 쓸 때 카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요. 네, 해외여행 다니면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쇼핑하고 숙박비 내고 이런 걸 전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자,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 이런 화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제 화면에 요금이 나오고 이걸 현지 통화로 계산하겠느냐 아니면 한국의 원화로 계산하겠느냐 고르게 돼 있는 건데요. 이때 현지 통화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왠지 한국의 원화로 계산하는 게 계산도 편하고 뭔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원화 고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런데 결제할 때 현지 통화 안 고르시면 이 수수료로 최대 8%까지 요금이 더 붙습니다. DCC 수수료라고 해서 현지 통화가 아닌 그 원화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더 붙는 건데요. 이게 은행과 카드사 등의 이 중간에 낀 업체들이 환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인데요. 네. 결제 대금의 8%다. 그러면 이건 뭐 더 이상 수수료가 아니라 뭐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죠. 그러네요. 또 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여행지에서 한국보다 뭐 좀 싸다 싶어서 물건을 산 다음에 여행을 기분 좋게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뭐 카드값을 딱 받아보니까 많게는 8%까지 수수료가 붙어서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비싸게 물건을 사서 고생스럽게 뭐 낑낑대면서 들고 온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제 통화 선택하는 문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근데 최근 들어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다면서요? 네, 최근 3년 동안요. 이 수수료 폭탄 맞는 케이스가 오히려 50%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카드로 긁은 액수가 15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결제 금액으로 하면 이 중에서 20% 가까이가 현지 통화 선택을 안 해서 수수료를 최대 8%까지 더 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근데 정부가 오는 이제 7월부터 이 해외 원화 결제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원화가 아니라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되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가 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3분기면 뭐 한창 여름휴가 다니실 7월부터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요. 그 전에 해외여행 가셔서 카드 쓰실 분들이라면 꼭 결제할 때 현지 통화 선택하셔야지 최대 8%까지 여행비를 덜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찬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윤용 기자였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가 동쪽 지방부터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이나 전라도 곳곳은 이슬비나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백록담에는 11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나주에도 55, 경남 하동 지방에도 47.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도 지방에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 서울 등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대신 바람이 강해지면서 경상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6.5도, 강릉은 7.3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8도, 부산 12도 등으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요즘 이맘때 봄 주꾸미가 가장 맛있다는 제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꾸미 축제에서조차 주꾸미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천막에 무대 공사도 한창인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주꾸미 축제를 앞두고 상인들은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는데요. 머리와 다리 사이에 금반지 모양을 두른 싱싱한 주꾸미. 낙지보다 더 맛있어서 이제 소문 나가지고.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알이 없어요. 손님들이 좀 불만하시고 막 그러면 어쩔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 돼요. 겨울철에 가을철에 요 많은 새끼를 다 잡으니까. 축제장에서 30km쯤 떨어진 경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왁자지껄 경매 분위기가 달아오른 건 낙지뿐. 주산지인데다 한창 제철인 주꾸미는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획량이 너무 줄어 물건을 보지도 못한 채 가격 흥정부터 하는 일명 쪽지 선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9,300원 나왔네요. 오늘 1등이서. 가격 가늠도 쉽지 않아 그나마 없는 주꾸미마저 놓친 상인들은 실망이 더 컸습니다. 가격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올랐는데 좀 속은 상한데. 속이 상하는 건 어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른 새벽 주꾸미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는 한 어선. 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왜 줄었어요? 낚시배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꾸미 낚시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민들은 낚시를 하러 온 외지인들이 새끼에 알벤 주꾸미까지 마구 잡아들이고 소비자들도 유독 알배기만 찾다 보니 주꾸미 씨가 마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10년 전에 연 6,800톤에 육박했던 어획량은 지난해 3,400톤으로 반토막. 대형 유통업체들도 물량을 못 구해 대량 저장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영하 28도의 이곳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잡은 국내산 쭈꾸미 40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수산당국이 지난달 어획량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회복 대상종에 주꾸미를 포함시켰지만 한 발 늦은 대처에 제철 주꾸미 값은 치솟은 상황. 결국 금조기, 금명태, 금징어 등에 이어 주꾸미까지 씁쓸한 금딱지가 붙게 됐습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이사철엔 부동산 거래 피해도 급증하는데요. 이사철에 전세나 아니면 집을 사신 분들이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대출 여부, 집중 여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 신분 확인이 우선.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 번호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도 기본이죠. 압류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지,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 즉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엔 대출 금액 확인도 필수인데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셔가지고 그게 대출 금액과 본인이 지급하려는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전체 매매 금액의 70%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을 하셔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다가구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60% 이내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전세금도 지키고 좀 안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약할 땐 집주인과 거래하러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고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권한을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분쟁 때 유리합니다.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집값이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는군요. 이어서 유용한 생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올 봄엔 발랄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는 단발 스타일이 유행할 거라고 하죠. 얼굴형에 어울리는 단발머리 추천해드립니다. 긴 얼굴에는 짧은 단발이나 긴 단발이 다 잘 어울리는데요. 앞머리로 이마를 완전히 덮으면 얼굴이 덜 길어 보입니다. 특히 옆머리를 얼굴선에 따라 맞춰 자르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네요. 동그란 얼굴엔 웨이브가 들어간 단발을 추천하는데요. 턱선보다 조금 긴 길이로 웨이브를 넣으면 볼살이 통통해 보이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진 얼굴이라면 어깨선에 닿는 길이의 단발로 잘라보세요.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인상도 부드러워지고요. 뾰족한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턱선 위로 올라오는 짧은 단발로 자르면 세련된 분위기가 난다고 하네요. 베개는 두피 각질과 피지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죠. 하지만 3분 정도면 간단히 살균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 쓰는 드라이어로 55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을 가하면 되는데요. 다만 5분 이상 열풍을 가하면 베개가 손상되거나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베개를 햇볕에 말릴 땐 5시간 이상, 냉동고에는 24시간 둬야 살균 효과가 있고요. 베개를 막대기로 세게 두드려 터는 것도 먼지와 진드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베란다 밖으로 타는 연기를 보며 살아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끼는 날 이렇게 연기까지 피어오르면 주민들은 숨쉬기가 겁날 정도라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마봉춘이 간다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6일 아침. 뿌옇게 낀 안개 사이로 마치 불이라도 난 듯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구름처럼 변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이내 옆 아파트 단지까지 퍼져나가는데요. 동네 인근의 가구 공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연기. 올해 초 이곳으로 이사를 온 엄태범 씨는 이런 모습을 매일 본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서 하얗게 보이는 띠 같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다 연기입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엄 씨가 사는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연기에선 매캐한 탄 냄새까지 풍겨온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돌리고는 있지만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도 몰라 더 답답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가 공기가 좋다고 해서 아이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자라게끔 하려고 왔는데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은 불안감이 더합니다. 연기가 매캐한 날이면 아이들이 공기를 들이마실까 겁나 아예 창문을 닫고 지낸다는 이혜진 씨. 이제 아이를 등원을 시키러 이제 집 앞에 나가는데 저쪽 입구 쪽이니까 5분 거리예요. 근데 머리카락이랑 몸에 탄 냄새가 배어온 거예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동기 씨는 아침마다 공기 질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랑 공단이랑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청에서 단속을 제대로만 해주면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 텐데. 주민들은 일부 공장에서 폐목재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태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지만 관할 지자체에 문의나 민원을 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지?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단속?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러는 건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더 호소할 것도 없이 탄내 섞인 연기에 하루하루 애가 탈 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숨 쉬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거조차 이렇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마봉춘이 간다였습니다. 로드킬, 도로 위에서 동물들이 사고사를 당하는 일을 일컫는데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요즘이 로드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망을 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망을 난간에 단단히 묶습니다. 계곡에서 겨울을 난 양서류들이 알을 낳으려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깔려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니다 보니 개구리가 너무 많이 죽어갖고 이 마을에서 이 청년들이 모여갖고 야, 이 개구리를 한번 보존해보자. 인근 습지 두 곳엔 수천 마리의 양서류와 수만 개의 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개구리와 두꺼비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15년을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논에 서식처인 습지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양서류들이 계곡에서 하나둘씩 올라옵니다. 도로변에 쳐놓은 망에 걸려 양서류들이 땅에 떨어지자 주민들은 습지로 옮겨줍니다. 무사히 알을 낳고 부화를 끝내면 양서류들은 산으로 이동하는데 최근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면서요, 새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양서류, 뱀이나 이런 것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산골 주민들의 작은 노력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전남 장흥해안 산골 마을에는 요즘 버섯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요즘이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할 적기라고 하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라진 참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한켠에서는 드릴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는 표고버섯에 씌인 새하얀 씨균, 종균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벼농사로 따지면 모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십만 개에 이르는 버섯 재배목을 이 시기에 작업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표고는요, 지금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제일 바쁜 시기도 접종해야 되고 또 수확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장흥 유치에서는 주로 전통 방식인 원목 재배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진액을 양분 삼아 깊은 소나무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텃밭 배지에서 기르는 버섯보다 맛과 향, 식감에서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홍콩과 일본, 미국 등지로 100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원목표고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해외스럽기 때문에 150만 불 또는 앞으로 200만 이상도 거뜬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와 음료 등 표고버섯 가공식품도 수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기온이 차오르는 장흥 유치마을. 가장 큰 소득을 안겨주는 표고 농사 준비에 연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몸속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미나리가 인기입니다.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는데 엄지원 기자가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경 세제 아래 미나리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미나리가 아닌 지하 550m 안반 관정에서 포올린 온천수로 기은 청정 미나리입니다.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좋은 물을 쓰다 보니 칼륨과 미네랄 등 영양분 함유가 높아 밭으로 직거래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너무 맛있죠. 신선하고 깨끗하고 일단은 여기에 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문경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시식 체험장에서는 수확한 미나리를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곁들이고 전으로 부치고 입안 가득히 봄 내음이 전해집니다. 맛이 최고죠. 봄철에 맛있는 나무는 미나리 아닙니까? 3년 전 시작된 문경 미나리는 날로 성장해 재배 면적이 6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턴
국내 최초로 미나리 수경 재배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그 수경 재배 연구소하고 기술적 MOU를 체결해서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미나리를 재배할 것입니다. 문경 세제 미나리가 문경 사과와 오미자와 함께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남해안의 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안 섬 지역은 사각지대로 분류돼 해수 정화 사업에서도 방치되고 있다는데요. 송민화 기자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10분 남짓 나가자 섬 하나가 나타납니다. 섬 위에 오르자 멀리선 안 보이던 페스티로폼과 비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숲속 사이사이를 가득 메웠는가 하면 냉장고와 같은 생활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곳은 육지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바다에서 온갖 폐기물이 밀려오면서 쓰레기 섬으로 변했습니다. 해안이나 도서 지역에는 상당히 폐기물이랑 이 모든 물질이 안 좋은 환경이 좀 심각하다고. 물속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인근 양식장에서 쓰다 버린 폐어구와 밧줄이 한데 뒤엉켜 물속에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류라든지 파도가 이렇게 치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섬은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해수 정화 사업에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안 섬 지역은 사각지대라고 지적합니다. 제일 심한 곳이 연안에 있는 침적 쓰레기였습니다. 정부의 그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사각지대로 놓여서 정화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 해양 폐기물들은 쉽게 부식되지 않고 미세 오염물질로 변해 어자원에 축적되는 만큼 바다 먹을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에 올릴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 모두 비핵화를 포함해 핵심 안보에 대해 논의하길 원할 것이라며 회담 전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명확한 용어로 명시하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은 사실상 그 약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의 거듭된 확인에 강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는데요. 그는 또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나온 첫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드러낸 채 넘어져 있는가 하면 바람에 휩쓸려 거리를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호주 노던주 다윈에 시속 130km의 사이클론이 상륙하면서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공항이 폐쇄됐고 곳곳에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져 2만 5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호주 남동부에 있는 빅토리아주는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의 바람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지만 주택 10여 채가 불길에 전소됐고 2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 반쯤 베이에어리어 관광명소와 가까운 노스비치에서 시뻘건 화염이 4층짜리 건물과 주택 한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광객과 주민 등 수십 명이 대피해야 했고 주변 도로는 봉쇄됐는데요.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주류가 늘어나 물빛이 녹색으로 보이는 녹조 현상이 아닐까 싶지만 천연 염료를 풀어 강을 물들인 겁니다. 3월 17일 아일랜드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물론 조지아의 트빌리시 타워와 스페인의 산 마메스 경기장 등 세계 곳곳의 명소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녹색 옷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한 남성이 줍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금 인출기 오작동으로 3천 위안, 우리 돈 50만 원 상당이 쏟아졌는데요. 이 장면을 지켜본 한 커플이 돈을 주어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투데이 연애톡톡입니다. 레드벨벳의 조이 씨가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의 활약에 힘입어 걸그룹 개인 브랜드 1위에 올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조이 씨가 걸그룹의 개인 브랜드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순위가 급등하며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이 씨는 덤덤과 빨간맛 등 여러 히트곡을 갖고 있는 5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인데요. 최근 주연을 맡은 MBC 새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학자에서 탈색조 매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높은 호감도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이 씨의 뒤를 이어 2위에는 유쾌 발랄한 신곡 뿜뿜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모랜드의 연우 씨가, 3위는 최근 컴백해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마마무의 솔라 씨가 올랐습니다. 배우 소지섭과 손예진 씨의 멜로가 올봄 극장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개봉 이후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세상을 떠난 아내가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난다는 촉촉한 멜로 감성의 이야기가 봄 극장가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위는 스릴러 영화 사라진 밤으로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3위는 김태리 주연의 힐링 무비 리틀 포레스트가 장기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간판 예능 무한도전의 멤버들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거머쥔 과정부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소감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는데요. 이날 워너원의 강다니엘과 샤이니의 태민 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애교 만점 소녀 팬심을 드러내기도 해 반전 웃음을 줬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 팀과 안경만 쓴 선배 유재석 팀은 역전을 거듭한 박빙의 경기 끝에 대표팀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하며 토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짧은 연예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룹 빅뱅의 태양 씨가 가요계 대선배인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을 축하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태양 씨는 입대 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조용필 씨를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라며 오래도록 음악으로 팬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평소 조용필 씨의 팬이었던 태양 씨가 음반 작업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1세대 걸그룹 핑클의 멤버 이효리와 송유리 씨가 옥주현 씨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세 사람은 핑클의 히트곡 루비를 열창해 팬들을 열광하게 했는데요. 이날 세 사람은 핑클 음반 제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재결합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애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안개가 이처럼 짙게 끼어 있어서 시정이 좋지 못한데요.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곳곳이고요. 동쪽 지방은 비가 약해지면서 빗방울이나 이슬비 정도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도 지방에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서울 등 중부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도 눈이 조금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밤 시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대신 바람이 무척 강해지면서 경상도 해안 지방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6.5도, 강릉은 7.3도, 부산은 1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은 8도, 부산 12도, 광주는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주 중반까지 이어